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남편과 시모를 혼내준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참에 깨끗하게 반반 나누자꾸나. 부부 사이에 네 집 내 집 따지는 게 얼마나 정없는 짓이냐. 안 그러니?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이 5억 융통해 준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하지만 내가 명색이 가졌는데 집 명의가 당신 단독으로 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좀 위축되네. 당신도 내 기분 이해하잖아. 공동명의로 돌리자. 가장 체면 세워주는 비용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내 결혼 전 재산이랑 친정부모님 지원받아서 산 내 아파트예요. 5억 갚아준 거랑 집 명의가 대체 무슨 상관이죠? 참. 이래서 머리 굵은 며느리는 흐리는 게 아니라더니. 네 시아버지 사업 살리려고 쓴 돈 결국 우리 가족 다 잘 살자고 한 일 아니냐? 네가 그렇게 선을 넘으면 우리 애들이 뭐가 되니? 어머님, 선은 지금 어머님이 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5억을 그냥 줬나요? 아주버님도 신호도 심지어 어머님도 못 구한다는 그 큰 돈 제가 제 살 깎아서 막아드렸으면 고맙다는 말씀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진짜 말버릇이 왜 그래? 엄마가 틀린 말 했어? 우리가 뭐 남이야? 가족이잖아. 내 앞에 놓인 것은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서류와 인감도장이었어요. 1년 전 시댁의 물류사업이 무너질 뻔했을 때 내 전재산을 털어 막아준 대가가 고작 내 마지막 보금자리까지 내놓으라는 요구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의 뻔뻔한 얼굴과 시어머니의 당당한 태도를 번갈아 보며 나는 조용히 서류를 반으로 접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거실 현관문의 도어록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모든 일의 시작은 1년 전 이맘때였어요. 나는 외국계 기업의 재무 파트에서 일하고 있었고 매사에 숫자와 팩트로 상황을 정리하는 걸 좋아했죠. 남편과는 사내 연애로 만나 결혼했어요. 시댁은 지방에서 중소규모의 물류 창고업을 크게 하고 있었고 겉보긴 아주 화목하고 평범한 가족이었죠. 하지만 겪어보니 그 화목함은 철저히 며느리들의 희생을 갈아 넣어 유지되는 것이었어요. 결혼 후 첫 시할아버지 제사 때의 일이었어요. 제사를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죠. 이번 제사는 네가 좀 주도해서 해봐라. 네 형님은 요새 통 연락도 안 되고 뺀질거리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신우랑 같이 장 좀 보고 전도 넉넉히 붙여라. 어머님, 저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월말 결산회의가 있어요. 아가씨랑 어머님이 먼저 장을 봐두시면 제가 퇴근하고 가서 거들게요. 예, 네 신우는 요새 필라테스 강사 준비한다고 바쁜데 걔가 무슨 시간이 있니? 그리고 장은 네 돈으로 좀 봐라.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전화를 끊고 바로 신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돌아온 답장은 황당했죠. 언니, 저 진짜 요즘 너무 바빠요. 언니가 회사 다니면서 돈도 잘 버시니까 이번 제사 비용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신데 언니가 며느리로서 점수 좀 따세요. 아가씨, 제가 돈을 잘 버는 거랑 제사 비용을 혼자 내는 건 다른 문제죠. 가족 행사니까 비용은 정확히 n분의 1로 나누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도 야근이라 음식할 시간 없으니 깔끔하게 제사 음식 전문 대행업체에 맡기죠. 제가 알아서 주문하고 영수증 단톡방에 올릴게요. 네? 대행업체요? 언니, 저희 집안은 무조건 손수 음식해서 올리는 게 전통이에요. 아빠가 하시면 크게 화내실 텐데요? 전통도 시대에 맞춰 변해야죠. 음식하는 정성이 중요하다면 아가씨가 직접 재료 사서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비용만 나누어서 낼게요. 결국 제 말대로 최고급 제사 음식 세트를 주문했고 영수증을 남편, 아주버니, 신우가 있는 가족 단톡방에 올렸어요.
제사 음식 세팅 완료했습니다. 총 비용 80만 원 나왔으니 아주버님, 아가씨, 남편, 그리고 아버님까지 네 분이서 20만 원씩 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저는 대형업체 섭외 및 세팅 수고비로 제 목숨 대신하겠습니다. 재수 씨, 정말 칼 같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입금할게요. 수고하셨어요. 네, 아주버니. 내일 제사 때 뵙겠습니다. 당일 제사상에 올라온 윤기 나는 전과 고급스러운 음식들을 보며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셨지만 차마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치진 못하셨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죠. 조상님들 노하시겠다. 며느리가 돼서 돈으로 제사상을 해결하러 들다니? 어머님, 조상님들도 허리 휘는 며느리 솜씨보다 전문가가 최상급 식재료로 위생적으로 만든 음식을 더 좋아하실 거예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아버님, 식사하시죠? 제사가 끝난 후 다 같이 과일을 먹는 자리였어요. 유일하게 빠진 사람이 하나 있었죠. 바로 아주버니의 아내 형님이셨어요. 형님은 1년 전 갑자기 시댁과 큰 다툼을 벌인 후 어학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훌쩍 떠나버렸다고 했어요. 독한 사람, 지 남편 놔두고 그 나이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외국으로 가? 엄마, 냅둬요. 오빠도 참, 왜 이혼 안 하고 버티는지 몰라? 언니는 절대 저러면 안 돼요. 알죠? 부부 일은 부부만 아는 거겠죠. 형님도 무슨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부엌에서 조용히 과일을 깎고 있던 시동생의 아내, 동서가 슬그머니 내 옆으로 다가왔어요. 동서는 평소에도 눈치가 없고 어리바리하다며 시댁 식구들에게 은근히 무시를 당하는 편이었죠. 형님, 요새 회사 일 많이 바쁘시죠? 저번에 주신 그 비타민 진짜 좋던데 이번에 저도 하나 살 수 있을까요? 동서, 그거 내가 쓰려고 산 김에 하나 더 산 거니까 나중에 집으로 하나 보내줄게. 그나저나 동서, 저번부터 계속 혼자 주방일 다 하네. 이리 와서 과일 먹어. 일은 다 같이 해야지. 아니에요, 형님. 저는 이게 편해요. 형님은 앉아 계세요. 동서는 웃으며 나에게 과일 접시를 밀어주었어요. 유독 내 집에 자주 놀러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곤 했는데 처음엔 그저 의지할 곳 없는 동서가 안쓰러워 밥도 사주고 용돈도 챙겨주었죠. 그리고 몇 달 후, 평온하던 일상에 거대한 폭풍이 닥쳤어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남편이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와 다짜고짜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당신,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우리 집은 완전히 끝났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술 마셨어? 일어나서 똑바로 말해봐. 아버지 물류창고 쪽에 큰 사고가 터졌어. 거래처 어음이 줄줄이 막히면서 부도가 나게 생겼어. 이번 달 안으로 5억 못 막으면 아버지 바로 구속되셔. 5억? 그 큰돈이 갑자기 왜 필요해? 회사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 거면 기업 대출을 알아보든가 아버님 명의로 된 부동산들 담보로 잡으면 되잖아. 안 돼. 이미 제1금 여건 대출은 꽉 찼어. 이자율 높은 곳까지 손댔다가 이 지경이 된 거야. 형도 여동생도 다 현금이 한 푼도 없대. 당신 친정에서 물려받은 주식이랑 예금해둔 거 있잖아. 그거 좀 융통해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갚을게. 내 월급 다 당신한테 줄게. 제발. 나는 남편의 애원 앞에서도 냉정을 유지했어요. 남편이 내민 시아버지 회사의 재무제표와 부채증명서를 밤새도록 분석했죠. 분명 현금 흐르기 막힌 건 맞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장 아버지가 구속된다며 시금전폐하고 우는 남편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핏발선 눈으로 나를 보는 남편과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내 집으로 달려온 시어머니 앞에서 나는 결론을 내렸어요. 어머님, 여보, 돈 5억 제가 해드릴게요. 아이고, 며느리야.
네가 우리 집안을 살리는구나. 내가 이 고마움은 평생 잊지 않으마. 여보, 진짜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잠깐만요. 그냥 드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 명의로 남은 고향 땅 있죠? 그거 제 명의로 근저당 설정해 주세요. 뭐? 근저당? 예. 가족끼리 무슨 그런 딱딱한 법적 절차를 밟니? 이 아버지가 금방 회복해서 돌려주실 건데. 가족이니까 더 확실하게 해야죠. 은행도 담보 없이 5억 안 빌려줍니다. 저는 제 전 재산을 거는 거예요. 고향 땅 근저당 설정,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매월 월급의 70%를 내 계좌로 자동 이체한다는 공증각서 써. 이 조건 아니면 단 1원도 입금 못해? 남편과 시어머니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당장 돈이 급했던 그들은 내 조건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서류 당장 준비할 테니까 돈부터 어떻게 안 될까? 서류 접수증 확인하는 즉시 이체할게. 깔끔하게 하자고. 나는 남편과 시부모의 동의를 얻어 철저하게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돈 5억 원을 시아버지 회사 법인 계좌로 이체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합리적인 대처로 시댁의 위기를 넘겼고 남편과의 신뢰도 지켰다고 믿었죠. 하지만 돈이 입금된 바로 다음 주부터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서서히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돈이 처음부터 자기들의 돈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5억 원이라는 거액이 시아버지 법인 계좌로 넘어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의 빚을 갚아주었으니 시댁 식구들이 나를 은인으로 대할 거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들의 태도 돌변은 제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죠. 마치 제가 낸 5억 원이 원래부터 자신들의 돈이었던 것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사건의 발단은 평일 오후에 울린 제 휴대폰 알림이었어요. 회사에서 한참 오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거실에 설치해둔 홈캠 애플리케이션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이 뜬 거예요. 도둑인가 싶어 황급히 앱을 켰는데 화면 속에 보이는 건 도둑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신우였어요. 두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제 집을 활보하고 있었죠. 엄마, 언니 집 냉장고에 한우 2플러스 들어있네. 이거 우리 가져가자. 아빠 요새 기력도 없으시대. 그리고 이거 저번에 내가 말한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이잖아. 언니는 회사 가느라 집에서 커피 마실 시간도 없으면서 뭐하러 이런 걸 샀대? 이거 내가 가져간다? 그래, 가져가라. 지가 돈 5억 내놨다고 요새 아주 유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가져다 써도 돼. 어차피 이제 다 한 식구 주머니인데 니 거 내 거가 어디 있니? 참, 저번 명절에 들어온 고급 와인도 챙겨. 네 아빠 친구분들 오시면 대접하게.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에 저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가방이나 옷가지 같은 뻔한 물건을 탐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제 집 살림을 거덜낼 작정으로 박스까지 들고 와서 짐을 싸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홈캠의 마이크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님, 아가씨,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 물건들 내려놓으세요. 홈캠 스피커로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들고 있던 와인병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너 지금 우리 감시하니? 며느리 집에 시어머니가 주모일 수도 있지. 무슨 남의 집이라고 유난을 떨어? 제가 초대한 적 없으니 남의 집 맞죠? 그리고 아가씨,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랑 한우 당장 제자리에 두세요. 제가 분명히 비밀번호 바꾸고 알려드린 적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언니, 오빠한테 물어보고 들어왔어요. 오빠가 언니 요즘 바쁘다고 반찬 좀 챙겨달라고 해서 온 건데 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언니가 우리 아빠 살려준 건 고마운데 그렇다고 저희를 도둑 취급하시는 건 불쾌해요? 가족끼리 이 정도 물건 좀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가족끼리 나누는 건 서로 동의가 있을 때 이야기죠. 허락 없이 가져가면 그게 절도예요. 오빠가 비밀번호 알려줬다고요? 그럼 오빠 물건을 가져가셔야지. 왜 제 돈으로 산 제 물건을 탐내세요? 당장 다 내려놓고 나가세요? 10분 뒤에도 화면에 두 분 계시면 저 바로 경찰에 주거침입이랑 절도로 신고할 거예요. 녹화 다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 단호한 목소리에 신우는 씩씩거리며 챙기던 물건들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도 홈캠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죠. 아휴, 독한 것.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오냐, 더러워서 나간다, 나가. 두 사람이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가는 걸 확인한 후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미쳤어?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왜 알려줘? 그게 엄마가 당신 요새 입맛 없다고 반찬 좀 해다 주신다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가신 건데 왜 또 화를 내? 좋은 마음? 반찬은커녕 우리 집 냉장고 털고 커피 머신 훔쳐가려고 박스까지 들고 오셨던데? 내가 홈캠으로 다 녹화했어.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당신 식구들 우리 집에 들이면 그날로 현관문 도어록 바꾸고 당신 짐도 다 빼서 내보낼 줄 알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주의 줄게. 당신 진짜 요새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어? 이 사건 이후로 시댁 식구들의 노골적인 빈정거림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를 지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죠. 바로 남편의 끝없는 징징거림과 가스라이팅이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툭하면 소파에 누워 한숨을 쉬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당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아무 일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당신이 나한테 5억 해준 이후로 내가 집에서 영 기를 못 펴네. 내가 명색이 이 집 가장인데 집 명예가 온전히 당신 앞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뭔가 내가 이 집에 얹혀 사는 느낌이야. 또 그 소리야? 내가 그 돈 거저줬어? 아버님 땅에 근저당 설정하고 당신 월급 차압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거잖아. 진명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부부 사이에 굳이 그렇게 네 거 내 거 칼같이 나눠야 해? 내 친구들은 와이프랑 다 공동명의하던데. 나는 당신 눈치 보느라 친구들 모임에도 못 나가겠어. 당신이 나 기죽이는 거 아니냐고 애들이 다 한마디씩 해. 당신 친구들이 내 아파트 대출금 1원이라도 보태줬어? 보태준 거 없으면 신경 끄라고 해. 그리고 기가 죽는 건 당신 자격지심이지. 내가 5억을 융통해줬으면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서라도 더 당당하게 살아야지. 왜 진명이 핑계를 대? 당신은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내가 뭐 당신 재산 뺏겠대? 그냥 공동명의로 이름만 좀 올려주면 내가 또 책임감 가지고 빚도 갚고 잘할 거 아니야. 당신 나 못 믿어? 못 믿어. 5억 빌려갈 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 평생 내 은혜 잊지 않고 기어 다니겠다고 했지. 근데 지금 겨우 한 달 지났는데 공동명의 타령이잖아.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명의 이야기 꺼내지 마. 남편은 제 단호한 거절에 입을 꾹 다물었지만 그 후로도 며칠에 한 번씩 시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저를 압박했어요. 시어머니는 툭하면 전화를 걸어 남편 기 좀 살려줘라. 공동명의 안 해주면 이혼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라며 억지를 부렸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눈치 없기로 소문난 시동생의 아내 동서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동서는 제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회사 앞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저를 따라 집에 왔죠. 형님, 요새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아주버님이랑 어머님이 명의 문제로 계속 속썩이시죠? 동서가 그걸 어떻게 알아? 혹시 시어머니가 동서한테도 내 욕해? 욕 정도가 아니죠. 매일 저한테 전화해서 형님 독종이라고 얼마나 흉을 보시는데요. 근데 형님,
제가 참다 말씀드리는 건데 형님 절대 공동명의 해주시면 안 돼요. 당연히 안 해주지. 근데 동서, 오늘따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요. 시댁 식구들이 형님한테 너무하시는 것 같아서요. 형님이 아버님 사업 살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아버님 사업 그렇게 어려우셨다는데 요새 아가씨는 새 차 뽑고 어머님은 백화점 VIP 라운지 다니시더라고요. 아가씨가 새 차를 뽑았다고? 네, 수입차 매장 가서 계약했다고 자랑하시던데요. 아버님도 요새 지방에 볼 일 많으시다면서 일주일에 반은 집에 안 들어오시고요. 형님 돈으로 급한 불 껐다지만 벌써 저렇게 여유가 생기는 게 좀 신기해서요. 제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 형님, 저 먼저 가볼게요. 동서는 의미심장한 말만 남긴 채 후다닥 집을 빠져나갔어요. 동서가 돌아간 후 빈 거실에 앉아있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부도가 날 위기였다면서 5억을 빌려간 지 한 달 만에 신우가 수입차를 사고 시어머니가 백화점 VIP 라운지를 다닌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저는 남편의 재킷 주머니를 뒤졌어요. 평소 남편의 물건에 손을 대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동서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주머니 안에는 구겨진 영수증과 잡동사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어요. 바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일부분이 찢겨진 조각이었죠. 남편의 이름과 신우이의 이름, 그리고 어떤 부동산의 주소 일부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신도시 상가? 저는 그 종이 조각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두고 다시 주머니에 넣어두었어요. 다음날 새벽,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남편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최근 한 달간의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남편의 동선은 대부분 회사와 집이었지만 주말마다 규칙적으로 향하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의 물류창고가 있다는 지방의 한 공단이었죠. 남편의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아주 멀쩡하고 활기차게 돌아가는 물류창고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바쁘게 지게차를 몰고 있었고 짐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죠. 부도가 나서 어음이 막히고 멈췄다던 창고의 모습이 절대 아니었어요. 영상을 보던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곧바로 연차를 내고 직접 차를 몰아 블랙박스에 찍힌 그 지방 공단으로 향했어요. 3시간 넘게 운전해서 도착한 곳은 남편이 말했던 그 물류창고가 맞았어요. 저는 차를 멀찍이 세워두고 창고 근처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죠. 사장님, 저기 창고 엄청 바쁘게 돌아가네요. 저기가 예전에는 좀 어려웠다던데 요새는 일거리가 많나 봐요. 예? 저기가 어려웠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 집은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요새 온라인 배송 늘면서 오히려 창고 터져 나가요. 저 집 사장님이 돈을 칼퀴로 긁어 모은다는 소문이 바다한데? 아, 그래요? 저는 사장님이 빚 때문에 구속될 뻔했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에이, 헛소문이지. 멀쩡하게 장사 잘하는 사람을 왜 구속해? 저기 사장 아들이랑 딸도 가끔 내려오는데 아주 번지르르하게 하고 다니더만. 식당을 빠져나와 차에 탄 저는 운전대에 머리를 기댔어요.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죠. 아버지가 구속될 위기라는 남편의 눈물, 5억을 빌려달라던 애원, 시댁 식구들의 태도 돌변. 이 모든 게 저를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분노로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주머니에서 발견한 그 상가 임대차 계약서 조각. 신우와 남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있던 그 종이가 모든 퍼즐의 핵심이었죠. 그들은 제 돈 5억을 빼돌려 다른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어요.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감정에 호소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따지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죠. 확실한 증거를 모아 그들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놓아야 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시아버지가 담보로 제공했던 고향 땅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반기는 건 거실 테이블에 뻔뻔하게 놓여있는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서류와 인감 도장이었어요. 당신 왔어? 엄마도 오셨어. 오늘 결판내자. 나 더 이상은 이렇게 숨 막혀서 못 살아. 오늘 당장 여기 도장 찍어. 그래, 이참에 깨끗하게 반반 나누자꾸나. 부부 사이에 네 집 내 집 따지는 게 얼마나 정없는 짓이냐? 자신들이 완벽하게 나를 속였다고 믿고 이제는 내 마지막 재산인 아파트까지 집어삼키려는 그 징그러운 얼굴들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결판을 내자고요? 좋아요. 저도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네요. 내가 서류를 집어들고 반으로 접는 순간 이기치 못한 도어록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어요. 띠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곳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바로 1년 전 어학연수를 핑계로 돌연 시댁을 떠나 자취를 감췄던 사람. 형님이었어요. 형님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오랜만이네, 동서. 도장은 아직 안 찍었지? 형님의 등장에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죠. 네가 어떻게 외국에 있다던 애가 여길 어떻게 온 거야? 어머님, 놀라셨어요? 유학가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귀신이라도 본 것 같으시죠? 형수님? 아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세요? 그리고 우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시고? 비밀번호야? 우리 똑똑한 막내 동서가 열어줬지. 안 그래, 동서? 형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열린 현관문 뒤에서 익숙한 얼굴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평소 맹하고 눈치 없기로 소문난 시동생의 아내, 동서였죠. 어머님,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형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해요. 밖에서 큰형님이랑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형님 집 명의 뺏으러 온다고 해서 저희가 타이밍 맞춰서 들어온 거예요. 동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형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유학 가신 거 아니었어요? 그래, 동서. 많이 놀랐지? 내가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저기 소파에 앉아 있어. 서방님, 그 손에 들고 있는 종이 쪼가리 당장 내려놓으시죠. 우리 동서 피 같은 돈 5억 뜯어내서 신도시 상가 건물 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 아파트까지 꿀꺽 합시려고요? 형수,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5억을 뜯어내요? 아버지 창고 부도 막느라. 부도? 아버님 물류 창고가 부도가 났다고? 내가 한 달 전에 몰래 그 지방공단 내려가서 보니까 지가차가 하루에 쉰 듯이 왔다 갔다 하던데 무슨 놈의 부도야? 여기 내가 다 떼왔어. 아버님 회사 최근 1년치 법인 통장 거래 내역이랑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이야. 매출이 전년 대비 30%나 뛰었더라? 너희 발칙한 것! 남의 회사 잔고를 네가 무슨 수로 빼돌려? 당장 안 나가? 어머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동네 창피하잖아요. 장부를 어떻게 뺐냐고요? 저 1년 전에 유학 안 갔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 강제로 공항에 밀어 넣으셨을 때 저 출국 심사대 앞에서 비행기표 취소하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길로 아버님 회사 격리부장님 만나서 그동안 어머님이 빼돌린 비자금 내역 다 복사했어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년 전에 형님이 유학 간 게 아니라
강제로 쫓겨난 거였어요? 그래, 동서. 내가 1년 전에 우연히 아버님 서재에 들어갔다가 아버님이랑 서방님 그리고 신우 아가씨가 모여서 작당 모의하는 걸 들었거든. 아버님이 법인 자금 횡령한 걸 메꿔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동서한테 사업 망했다고 거짓말치고 돈 뜯어내자고 계획을 짜더라고. 형수님, 입 함부로 놀리지 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요? 고소? 해봐. 누가 먼저 콩밥 먹는지 보게.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아버님한테 따졌더니 나보고 입 다물고 외국 나가서 한 3년 찌그러져 있으라고 하셨지? 생활비 한 달에 1,000만 원씩 꽂아주겠다면서. 내가 안 간다고 버티니까 어머님이 내 친정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가서 행패 부리셨잖아. 아이고 내 혈압. 네가 감히 시부모를 능멸해? 네 남편이 널 가만둘 줄 알아? 그 인간이요? 그 인간도 똑같은 공범인데 누굴 가만둬요? 어머님, 제가 1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아버님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들 싹 다 추적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남편이 말한 그 5억, 아버님 구속 막는다고 가져간 내 돈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돈 아버님 창고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주버님이랑 아가씨 공동 명의로 땡땡 신도시에 3층짜리 상가 샀어요. 재수씨, 당신 미쳤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동서한테 소리 지르지 마. 내가 어제 당신 재킷에서 땡땡 신도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조각 본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건 내 친구가 부동산 하는데 그냥 구경 삼아. 아주버님, 거짓말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 상가 관리비 납부서 버리라고 심부름 시키셨잖아요. 제가 그거 버리는 척하면서 밖에서 몰래 복사해서 큰형님한테 다 넘겼어요. 여기 그 영수증이랑 매매계약서 사본 다 있어요. 매매대금 15억 중에 대출 10억 끼고 형님이 주신 5억으로 잔금 치렀더라고요. 너 맹에 빠진 줄 알았더니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며느리라고 거둬줬더니. 어머님, 저 안 맹해요. 형님 돈 5억 뺏어가는 거 보고 저도 소름이 돋아서 큰형님한테 연락한 거예요. 다음 타겟은 저희 친정오빠 사업 자금일 게 뻔하니까요. 저번 달에 어머님이 저한테 친정오빠 대출 얼마나 나오냐고 슬쩍 떠보셨잖아요.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1년 전 시댁의 사업부도 위기부터 5억의 향방. 신우가 갑자기 수입차를 사고 시어머니가 명품을 두르고 다니던 이유까지 전부 다요. 당신, 이거 다 사실이야? 내 돈 5억으로 아가씨랑 당신 이름으로 상가를 사? 그러고도 나한테 내 집 공동명의를 달라고 해? 여보,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아버지가 상가 사서 나중에 2배로 오르면 당신한테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고 했어. 진짜야. 상가가 2배로 오르면 당신이랑 아가씨가 나눠 먹고 안 오르면 내 돈 5억 날리는 거였겠지. 아니, 애초에 돌려줄 생각이나 있었어? 내 아파트까지 공동명의로 뺏어서 대출 최대로 당길 작정이었잖아. 아니야, 여보. 진짜 당신 집 담보 대출 받으려는 거 아니었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은행에서 다 확인했어. 동서 아파트 공동명의로 돌리자마자 담보대출 3억 추가로 받아서 아가씨 수입차 할부금 갚고 어머님 백화점 VIP 실적 채운 거 메꾸려고 했잖아. 서방님, 지난주에 대출 중개인 만난 것도 내가 다 사진 찍어놨어? 이 독사 같은 것들? 며느리들이 쌍으로 시댁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시댁을 말아먹은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남편이죠. 나는 이 시간부로 당신이랑 끝이야. 나는 테이블 위에 있던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남편이 다급하게 손을 뻗어 말리려 했지만 나는 가차없이 서류를 반으로 찍고
다시 겹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눈처럼 떨어졌죠. 공동명의?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내 돈 5억 당장 내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아버지가 시킨 일이야. 나는 5억으로 상가 사는지 진짜 몰랐어. 아주버님, 매매계약서에 도장 아주버님이 직접 찍으셨잖아요.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이 아주버님 얼굴 똑똑히 기억하시던데요. 재수 씨,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막내 동서한테 소리치지 마. 그리고 동서, 이거 받아. 형님은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두꺼운 파일철을 꺼내 내게 건넸어요. 아버님이 페이퍼 컴퍼니 세워서 법인세 탄로한 자료, 동서돈 5억 차명으로 빼돌려서 상가 매입한 자금 출처 증빙, 그리고 아가씨랑 서방님이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현금으로 받아서 돈 세탁한 내역이야. 막내 동서가 시댁 들락거리면서 어머님 금고에서 빼낸 장부 복사본도 다 들어있어. 형님, 이 귀한 걸 어떻게 다 모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내 인생 망친 인간들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막내 동서 아니었으면 나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야. 동서가 타이밍 맞게 증거들 다 사진 찍어서 보내줬거든. 동서, 나 진짜 몰랐어. 맨날 어머님한테 구박받으면서도 왜 굳이 꼬박꼬박 시댁에 가나 했더니 이런 속사정이 있었구나. 형님 돈 5억 넘어가는 거 보고 진짜 아니다 싶었어요. 형님이 저한테 항상 잘해주셨잖아요. 비타민도 챙겨주시고 명절에 음식 안 해도 된다고 편 들어주시고. 저도 형님 은혜 갚은 거예요. 아이고, 집안에 스파이를 들였어. 저 맹주 같은 게 뒤에서 피수를 꽂을 줄 누가 알았어. 스파이가 아니라 내부 고발자죠. 어머님,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세요? 당신들이 짠 허술한 사기극은 다 끝났어요. 형님, 이 서류들 제가 복사본 떠서 오늘 밤에 바로 제 변호사한테 넘기겠습니다. 그래, 아주 탈탈 털어버리자고. 나도 네 남편 놈이랑 아버님 상대로 형사고소장 다 써놨어. 여보, 제발. 나 전과자 되게 싫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일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짐은 내가 다 싸서 아버님 창고로 택배 붙여줄 테니까.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사랑하는 내 동생이라고 신우의 이름이 떠 있었죠.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폰을 켰어요. 오빠, 큰일 났어. 상가 건물에 방금 가압류 통지서 날아왔어. 이거 뭐야? 오빠가 대출금 안 갚았어? 뭐? 가압류? 무슨 가압류? 벌써 도착했나 보네. 내가 오늘 낮에 법원에 내 남편이랑 아가씨 이름으로 된 상가 건물 가압류 신청했거든. 형수님이 벌써 가압류를 걸었다고? 당연하지. 동서돈 5억이 들어간 건물인데 도망가게 둘 순 없잖아. 언니가 뭔데 내 건물에 가압류를 걸어? 당장 안 풀어? 나 이거 이번 달에 팔아서 현금 챙기려고 했단 말이야. 아가씨, 양심 있으면 그게 아가씨 건물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아가씨가 오빠랑 합심해서 내 돈 5억 빼돌린 거 내가 다 알아요. 그 건물 경매로 넘겨서 내 돈 5억에 이자까지 쳐서 다 회수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오빠가 언니한테 다 말했어? 오빠 미쳤어? 절대 안 들킨다며. 야, 입 다물어? 끊어! 남편은 허둥지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죠. 1년 전부터 시작된 거대한 사기극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순간이었어요. 나와 형님, 그리고 동서.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와 사색이 된 남편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어요.
이제 남은 건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미리 예약해둔 대형 로펌으로 향했어요. 형님과 동서도 각자 모은 증거 자료를 캐리어에 가득 싣고 변호사 사무실로 모였죠. 테이블 위에 올려진 서류산을 보며 담당 변호사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법인장부 원본 복사본, 차명계좌 이체 내역, 이면계약서에 내부자 증언까지.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경제범죄네요. 현치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즉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됩니다. 형량이 아주 무겁게 나올 겁니다. 형사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민사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갈 거예요. 남편과 신호 명의로 된 신도시 상가에 형님이 감유를 걸어뒀는데 그걸로 제 원금 5억과 그동안의 이자 그리고 위자료까지 전부 회수할 수 있게 절차 밟아주세요. 변호사님, 여기 제 남편 명의로 된 차명 통장 내역도 있어요. 아버님이 법인 수익금 빼돌릴 때 이 통장을 거쳐서 세탁했거든요. 내 남편 놈도 횡령 및 탈세 공범으로 똑같이 고소장에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자 전업 출국 금지 신청부터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로펌에서 나온 의리는 곧바로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향했어요. 탈세 제보 창고에 시아버지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내역과 이중 장부, 상가 매입을 통한 증여세 포탈 증거를 전부 제출했죠. 국세청 조사관은 방대한 자료를 훑어보더니 즉시 특별 세무조사팀을 꾸리겠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법적, 행정적 덫을 완벽하게 깔아둔 셈이었죠. 그날 오후,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로비에서 남편이 저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어요. 보안요원의 제지를 뚫고 카페테리아까지 올라온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전날 밤 제가 쫓아낸 그대로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죠. 당신 진짜 내 전화 왜 안 받아? 로펌에서 나한테 고소장 접수됐다고 문자가 왔어. 특경법 사기라니? 당신 진짜 나 깜빵 보낼 작정이야? 우리 부부잖아.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 돈 5억으로 신우랑 상가 살 때는 부부라는 걸 까먹었나 보지? 내 아파트까지 날려먹으려고 도장 찍으라고 들이밀 때는 당신이 먼저 남보다 못한 짓을 한 거야.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상가 당신 앞으로 다 돌려놓을게. 아버지한테 말해서 당장 5억 대출받아서 당신한테 갚으라고 할게.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나 회사에 소문나면 바로 잘려. 명의를 돌려놔? 이미 그 상가 감유 걸려 있어서 당신 맘대로 처분도 못해. 그리고 아버님이 무슨 수로 대출을 받아. 오늘 아침에 국세청에서 아버님 법인 계좌 전부 동결시켰을 텐데? 뭐? 국세청? 계좌 동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가족들이 해먹은 탈세랑 증여세 포탈 내가 싹 다 국세청에 제보했거든. 지금쯤 아버님 물류창고에 세무조사관들 들이닥쳐서 컴퓨터랑 장부 싹 다 압수수색하고 있을걸? 당신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시아버지였죠.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로비까지 쩌렁쩌렁 울렸어요. 야 이놈아, 네 처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지금 창고에 국세청 직원들이 떼거지로 물려와서 금고 다 들어가고 난리가 났다. 당장 네 처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아버지, 저 어떡해요? 저한테 사기죄로 형사 고소장까지 날아왔어요. 다 들었지? 내 앞에서 찌질하게 굴지 말고 빨리 경찰서 조사받을 준비나 해. 보안팀, 이 사람 좀 끌어내주세요. 보안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끌려나가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사무실로 올라왔어요.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죠. 일주일 뒤, 상황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스펙터클하게 흘러갔어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결과
시아버지가 빼돌린 법인세와 탈루액이 수십억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세무당국은 시아버지의 물류창고와 모든 부동산에 엄청난 액수의 세금 폭탄을 때렸고 압류 조치를 취했어요. 가장 가관인 것은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재산이 묶이고 빚더미에 앉게 되자 그동안 끈끈했던 가족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거든요. 동서가 그 난장판의 현장을 생생하게 녹음해서 저와 형님에게 보내주었어요. 장소는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시댁 본가 거실이었어요. 아빠, 이게 다 뭐야? 내 상가 대출이자 오늘 빵꾸 났어. 언니가 감유 걸어놔서 상가 담보로 돈도 못 빌리고 아빠 통장 묶여서 월세도 못 받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나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잖아. 시끄러워. 네 상가? 그게 왜 네 상가야? 내가 뒤로 빼돌린 내 돈으로 산 내 건물이지. 당장 그거 팔아서 내 세금부터 막아야 해. 아버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건물 팔면 형수가 걸어놓은 5억 감료부터 빠져나가는데 세금을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저 이번 주에 경찰서 출석해야 해요. 아버지가 시켰다고 다 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이고, 이 웬수들아. 지혜비가 감옥 가게 생겼는데 너희들은 쥐들 살 궁리만 하니? 아휴, 내가 며느리들을 잘못 들여서 집안이 쫄딱 망했어. 그때 방에 틀어박혀 있던 아주버니가 방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어머니, 며느리들 탓할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제명기 통장으로 비자금 세탁하시는 바람에 저까지 조세범 처벌법으로 경찰 조사받으러 오라고 영장 날아왔어요. 저도 동생 말처럼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시켰다고 다 진술할 겁니다. 저 혼자 독박 쓸 순 없어요. 형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형이 아버지 회사에 이사로 이름 올려놓고 월급 다 빼먹었잖아. 넌 닥쳐? 네 마누라 하나 관리 못해서 이사단을 만들어 놓고 어디서 형한테 대들어? 가족끼리 고소장을 날리고 서로가 주동자라며 발뺌하는 진흙탕 싸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콩가루 집안의 최후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몇 달 후 길고 지루했던 법정 싸움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신우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줄줄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시아버지는 회사 자금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까지 더해져 가장 무거운 실형을 살게 되었죠. 이혼 법정에서도 당연히 저의 완승이었어요. 판사님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100% 인정했어요. 피고는 원고를 희망하여 편취한 5억 원의 원금 및 그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즉시 지급하고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피고와 피고의 가족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하라. 결국 남편과 신우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건물은 법원 경매로 넘어갔어요. 금매로 나온 데다 세금 압류까지 걸려있어 헐값에 낙찰되었지만 1순위 채권자인 저는 제 원금 5억 원과 이자, 위자료까지 1원 한 푼 빠짐없이 완벽하게 우선 배당받아 회수할 수 있었죠. 남은 낙찰 대금은 국세청에 밀린 세금으로 전액 환수해갔고 남편과 신우는 고스란히 상가 매입할 때 받은 10억 원의 은행 빚만 떠안은 채 거리로 나앉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월세 단칸방으로 쫓겨나 매일 눈물로 지낸다는 소식을 건너들었지만 제 알바는 아니었어요. 모든 재판과 서류 정리가 끝난 주말 저녁이었어요. 내 온전한 명의로 지켜낸 아파트 거실에서 나와 형님, 그리고 동서 세 사람은 최고급 샴페인 잔을 부딪혔어요. 형님, 동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두 분 아니었으면 나 진짜 길바닥에 앉을 뻔했어요. 동서가 상황 판단 빠르게 하고 증거 수집 잘한 덕분이지. 나야말로 1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서 요새 잠을 아주 푹 자. 나 어제 그 인간이랑 이혼 신고서 구청에 내고 오는 길이야. 저는 다음 달에 친정 오빠네 회사 근처로 이사 가요. 어머님이 계속 저한테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싹 차단했어요. 형님들 덕분에 저도 눈치 안 보고 제 인생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국세청에서 탈세 제보 포상금 나온 거 세금 떼고 내일 동서랑 형님 계좌로 정확히 3등분해서 입금될 거예요. 그걸로 우리 셋 다 멋지게 새 출발해요. 포상금이 꽤 크던데? 동서 진짜 쿨하네. 고마워. 잘 쓸게. 형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 이거 친정오빠 사업 자금에 보태서 열심히 일할게요. 창밖으로 붉게 문드는 한강의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잃을 뻔했던 5억 원은 이자와 위자료, 포상금까지 더해져 내 통장으로 고스란히 돌아왔고 나를 좀먹던 지긋지긋한 시댁이라는 거미줄도 완벽하게 끊어냈죠. 앞으로 내 인생에 누군가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내 것을 탐내려 한다면 2번 다시 틈을 주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니까요. 달콤한 샴페인의 끝맛처럼 완벽하게 통쾌하고 깔끔한 홀로서기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